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크 로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압 브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디스크 로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원피스 방식하고 투피스 방식. 원피스는 말 그대로 철판 하나를 그냥 찍어서 꾹꾹꾹 찍어가지고선 나온 모양으로 그냥 한 장으로 돼 있고요. 투피스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한 거죠. 겉에 쪽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라고 안쪽은 알루미늄 이제 합금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으로 사용을 해서 리벳으로 말 그대로 두 장을 붙여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투피스 방식이라 그래요. 원피스, 투피스는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눠지는데 체결 방법에 따라서 6볼트냐 센터락이냐 또 나눠져요. 6볼트 방식은 왼쪽에 보시면 이 6볼트 방식인데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별 나사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다 동일해요. 규격이 6개가 들어가 있어서 볼트로 그냥 허브에다가 조여가지고선 체결하는 브레이크 로터 체결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투피스 6볼트 방식.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중간에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스프라켓 낄 때 홈이 막 나 있잖아요. 그 홈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센터락 방식도 동일해요. 근데 스프라켓은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어서 그 회전 부위에 맞춰가지고 껴야 되는데, 센터락 방식은 홈이 다 일정하니까 그냥 갖다 끼우면 되겠죠. 끼우고선 겉에 랑링을 체결을 하면 돼요. 중간 밑에 보시면은 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허브, 물론 허브도 센터락 방식이어야 되겠죠. 센터락 방식의 허브에 센터락 디스크 로터를 끼고선 랑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센터락을 또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시면은 요 사진 6V 허브, 이제 허브가 쭉 나와 있죠. 허브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허브를 한번 쭉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툴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6V 허브. 말 그대로 볼트가 6개가 낄 수 있게 허브에 구멍이 나 있죠. 얘네들을 꼈다 뺐다 하려면은 그냥 별 렌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별 렌치 하나만 있으면은 쉽게 풀었다 조였다 하는데, 이 6개가 웬만하면 같은 힘으로 다 조여주는 게 좋겠죠. 같은 토크로 조이면 좋은데 토크렌치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꽉 조이기도 하시죠. 거기다가 풀어지지 않게 록타이트 같은 걸 좀 발라서, 록타이트는 나사가 쉽게 풀어지지 말라고 나사 풀다 보면은 나사 끝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같이 묻어 있는 거를 록타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풀리지 않게 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센터락 QR 허브라고 되어 있죠. 센터락인데 QR 방식으로 바퀴를 체결하는 그 허브예요. 그러면 랑링도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랑링이 QR 허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스프라켓 푸는 툴로 꽂아가지고선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센터락용은 랑링이 그 비비 있죠. 우리 크랭크 암 연결 비비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비비 빼는 그 툴로 얘네들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허브를 보시면 되겠죠. 6V 허브, 센터락 QR 허브, 센터락 엑셀 허브. 오늘따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원피스 방식인데, 원피스는 이제 6V만 나옵니다. 센터락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피스 방식으로 된 6V를 6V 로터를 센터락으로 바꾸려면은 어댑터를 사용하면 돼요. 센터락용 그 엑셀용 어댑터예요. 요거는 마개가 이제 끝에 엑셀용으로 나왔은 경우에는 엑셀용 어댑터, 엑셀용 랑링을 쓰면 되겠죠. 말이 되게 오늘 버벅거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원피스 방식 6V를 센터락으로 변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락을 6V로 변환은 할 수는 없어요. 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락 같은 경우에는 센터락에 물리는 부분이 두께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센터락이 그 로터가 가운데 검정색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두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두께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원피스인데 센터락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중간 모양 같이 되겠죠. 이 가운데 건 제가 그냥 합성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얇은 철판에 이렇게 홈이 이빨이 나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꽂혀진다고 그래도
어때요?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하게 되면 이빨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얇으니까 힘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맨 오른쪽 방식같이 두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원피스에서 센터락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두께감 때문에 로터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 6V 방식은 센터락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센터락은 6V로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럼 투피스 방식을 한번 보시죠. 투피스 아이스 테크놀로지라고 시마노에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시마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열에 대해서 열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병적이에요. 굉장히 열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건 투피스지만 투피스 같지 않은 3피스가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꼭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열을 갖다가 최대한 배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 배출이 중요한 게 극한의 다운힐 아니면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제동을 걸었을 때 생각보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외국에 막 날아다니는 괴물들 있죠. 외국 뭐 다운힐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세게 타신 프리라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동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저희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베이퍼락 현상이라던가 뭐 열 때문에 뭐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운힐을 좀 길게 했다가 괜히 자전거 옆에 서 있다가 로터에 종아리가 닿아서 종아리에 로터가 자국이 남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과학이 직결체인 것 같아요. 로또 한 장만 봤을 때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 로또만 설명을 해야지 하고선 준비했다가 정말 할 게 많았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로또의 크기가 또 있죠. 로또 크기는 요거는 시마노 규격인데 160, 뭐 140, 그리고 XTR 같은 경우에는 140, 160, 180, 203.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규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브랜드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규격을 좀 밀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야지 다른 관련된 부품들도 같이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쪽 로터를 조금 더 크게 사용해요. 보통 똑같이 앞뒤를 똑같이 사용하던지 보통 앞쪽을 조금 크게 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완차로 나온 건데 앞쪽이 제 거는 이제 올마운틴이고요. 앞쪽이 180mm고 뒤쪽이 160mm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앞뒤 다 160mm짜리예요. 앞뒤 다 160mm짜리고 아무래도 로터 크기가 커지면은 제동력도 그만큼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런데 그 듀라이스 보시면은 140, 160 그 두 가지로 나오는 게 로터가 크면은 좀 의미도 없을 거예요. 로터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접지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면에 닿는 면적은 굉장히 좁은데 제동력이 아주 좋게 되면은 슬립이 나겠죠. 슬립이 나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140, 160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듀라이스에서는 140, 160mm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를 무조건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자전거 회사마다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로터가 굉장히 커지면 포크 같은 경우에는 포크가 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몇 미리 이상 쓰지 마세요. 이런 제한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로터를 크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로터를 키우려면은 만약에 뭐 160mm짜리를 쓰고 있는데 내가 180을 쓰고 싶다. 그러면 로터만 사서 꽂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로터의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하고 그리고 빨간색 캘리퍼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두 개가 맞닿아서 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로터만 키워가지고선 제동력을 좀 잡아봐야지 더 좋게 해야지 라고 로터를 키웠는데 요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캘리퍼에 걸려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캘리퍼는 그대로고 말 그대로 브레이크 패드, 로터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패드는 같은 위치인데 로터만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 가운데 있는 모양같이 돼버리겠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캘리퍼에 걸려서. 그러면은 캘리퍼도 같이 커줘야 되겠죠. 캘리퍼가 같이 커지려면 아답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아답터를 달았을 경우 이 로터에 맞게 캘리퍼도 위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요 그 아답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방식도 IS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로도 나눠지기도 하고, 내가 몇 미리로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몇 미리짜리 아답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IS to IS, 포스트 to IS, IS to IS, IS 방식에서 더 커지는 거, 요렇게 아답터를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로터만 키워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키우려면은 내 그 브레이크 캘리퍼가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아답터를 써야지 로터에 맞게 키울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마운트는 지금 깊이 들어가면은 요것도 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터는 그냥 로터만 바꾼다 그래가지고서 키운다고 해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있어서 얘네들이 부러질 수도 있다 라고 업체에서도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터가 로터를 키우지 못하면은 패드를 그냥 메탈 패드를 쓰면 되겠네. 제가 공개 그 홈피에 가서 시마노 홈페이지에 가서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저도 요거는 처음 알았어요. 첫 번째 XTR 보시면은 패드 적합성이라고 그 사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레진 패드, 메탈 패드 사용 가능. 그리고 밑에 대오레를 보시면은 패드 적합성에 레진 패드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레진만 쓰라고 돼 있어요. 메탈 패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레진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SLX 패드 적합성 보면은 레진 메탈 사용 가능. 저는 요거를 보고선 원피스는 그냥 레진만, 원피스 로터는 레진 패드만 사용을 하라고 돼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다른 로터까지 다 확인하니까 SLX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로터의 소재겠죠. 소재에 따라서 레진하고 메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탈을 쓸 수가 없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맨 오른쪽 상단에 XT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사양을 보다가 좀 재밌는 걸 봤어요. MTB 뒷바퀴 전용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뒷바퀴에만 전용으로 나와 있는지, 전용으로 이 로터를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올의 로터, 원피스 로터에서 레진 패드를 사용을 해라. 그러면 메탈 패드를 쓰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전거를 보니까 제 자전거가 요 제품이었어요. 요 로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메탈 패드로 바꿨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해버렸어요. 재밌죠? 제 자전거 보고서 레진이라고 써있는데 요 글자는 제대로 안 보고선 레진 패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메탈 패드로 바꾼 거였거든요. 그런데 2년 가까이를 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동도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로터가 상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메탈 패드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레진 패드와 메탈 패드가 뭐냐?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레진 패드, 메탈 패드, 그리고 세미 메탈, 세라믹 패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좀 많이 쓰는 거 레진 패드하고 메탈 패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 두 가지는 저도 써본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레진 패드의 장점이 소음이 적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로터의 수명이 길어진다. 로터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레진 패드 자체가 빨리 닳는다는 얘기죠. 내가 희생을 해서 로터를 보호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단점이 마모도가 빠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메탈 패드의 장점을 보면은 제동력이 좋다, 레진 패드보다 오래 간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성능이 좋다, 뭐 비가 오거나 뭐 먼지가 많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제동력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소음이 난다, 로터의 수명이 레진보다 짧다. 로터의 수명이, 그렇죠, 로터죠.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로터의 수명이 레진 패드보다 짧다. 요거는 제가 좀 지금 오랫동안 경험을 한 바로는 틀린 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고, 이렇게 구글을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좀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진 패드를 사용을 했을 때 저는 소음이 더 많았어요. 어떤 느낌이면 레진 패드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안쪽으로 쪽쪽 흡수되는 느낌? 기름이 들어가는 그 흡수되는 느낌, 약간 화강암 같이 안쪽으로 좀 공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삑삑 소리도 잘 나고, 얘네들이 오염이 되면 닦이는 것도 메탈 패드보다는 좀 덜 닦이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까지 스며 들어가 가지고선 그런 것 같아요. 소리도 메탈 패드보다 저는 소음이 훨씬 더 많이 났고, 제동력, 제가 똑같은 자전거에 메탈 패드와 레진 패드를 사용을 했었다 그랬죠. 레진 패드로 뭐 한 손으로 뭐 물건을 가지고선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레진 패드였을 때는 밀리는 느낌,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제동보다는 좀 감속되는 느낌이 더 셌어요. 그리고 메탈 패드로 바꾼 다음에 잡았을 때는 와, 이 좋은 걸 진지게 바꿀 걸, 그 정도로 느낌이 확 달랐어요. 그리고 소리도 메탈 패드가 더 안 났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마모도는 빨라요. 마모도는 빠르고, 뭐 물이 묻었을 때, 우천시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마모되는 거 보면은 메탈 패드보다는 좀 마모가 빨리 됐는데, 소음이 적다?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메탈 패드는 그 하이브리드 말고도 세인트 브레이크에서, 세인트는 이제 산에서 올마운틴용으로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메탈 패드를 큰 걸 쓰고 있으니까 제동력 굉장히 좋거든요. 제동력도 좋고, 어떤 환경에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먼지가 많든지 약간 극한의 환경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메탈 가격이 조금 비싸도 메탈 패드를 쓰고요. 그런데 로터의 수명이 레진 사용하는 것보다 짧다. 제가 저 로터를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로터가 저게 2010년이에요. 지금 몇 년? 2019년이잖아요. 근래에는 저 근래에는 이제 잘 안 타가지고선 그렇지만 로터가 굉장히 짱짱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브레이크 잡는 습관 자체가 그냥 쓱쓱 이렇게 감속 목적보다는 좀 스팟성으로 딱딱 끊어서 잡거든요. 딱딱 끊어서 잡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마모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야, 이거 아직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로터가 굉장히 좀 짱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브레이크를 굉장히 자주 밟는 분들은 브레이크 로터도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빨리 마모가 되죠. 큰 습관인 것 같아요. 라이더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마모도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품의 수명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뭐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 마모되는 그런, 만약에 스키딩을 많이 한다 그러면 타이어가 빨리 닳겠죠. 급제동을 많이 하면은 연비가 안 좋아지듯이, 제가 보기에는 라이더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로터 굉장히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터의 수명이 레진보다 짧다는 저는 반대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유저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성능을 뽑아낼 수도 있고 얘들이 나쁘게 성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뭐 기계 탓을 하시거나 그러는 것보다 내 라이딩 습관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오늘 말이 길었죠. 설명할 게 너무 많았어요.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에도 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스프레이 작업을 하실 때도 자전거 근처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꼭 뿌려야 된다 그러면 작은 통에다가 바깥에서 뿌려놓은 상태에서 짜가지고선 이렇게 뿌리시는 게 낫지, 자전거 근처에서 기름 성분이 함유된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러면 날아가서 붙습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내가 튀김을 튀겨서 먹었어요. 안 붙을 것 같죠? 날아가서 붙어요. 그러면 어느 날 자전거 타는데 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튀김 튀기셨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예민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오염이 되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은 퐁퐁 가지고선 수세미 가지고 깨끗이 빡빡 닦으시면 해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튀기지 않게 항상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날카로우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